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얘는 더하지 말라고 그럴까? 여러분 안 더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잖아. 안 그래요. 원래 더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자, 암기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더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만 안 더한다고요. 삼성전자가 얘 주식을 샀어요. 우리 회사가 돈이 이제 남아 돌아. 그래서 투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데 삼성전자의 주식의 공정가치가 변하겠죠.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124만 원쯤 되네요. 엄청 비싸죠. 근데 얘도 이제 액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액면이 한 뭐 5천 원쯤 할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거는 이제 한 주를 사는데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뭐 주식을 한 주 사겠어요? 추접스럽게. 한 주 사? 한 주 사고 뭘 얼마나 남겨 먹겠어?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0주를 샀다 칩시다. 이제 숫자는 단순하게 150만 원짜리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150만 원짜리 주식을 돈이 남아 도니까 100주 샀어요. 그럼 돈이 얼마 있어야 돼? 1억 5천 있어야 되죠? 뭐 이쯤 있어야 투자를 하겠지, 회사가. 뭐 150만 원짜리 돈 150만 원 가지고 주식 한 주 샀다가 팔고 이러겠어요? 자, 이렇게 샀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잡히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 원가 1억 5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현금이 나갔을 거야. 근데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대 원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전에 여기다 더해버리단 말이야. 얼마 들었냐면 10,000원 들었다 칩시다. 10,000원 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뭐 하는 주식이냐면 잠깐 샀다가 금방 팔 거잖아요. 대원칙은 더 하는 거예요. 예전에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더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아니, 오늘 샀다가 내일 당장 팔 건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한 주를 팔아봐요. 그러면 한 주면 원래 150만 원짜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좋은데 이 취득 부대의 원가가 딱 더해지니까 단가가 얼마짜리가 돼버리냐면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150만 100원짜리가 되는 거야. 전체 금액에 비해서 취득 부대 원가가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것을 다 더했더니 단가가 지저분해지는 거야, 이게. 금방 사고 팔 건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원칙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 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취득 단가가 움직이니까 또는 최초의 공정가치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왜? 금방 팔 거잖아. 오래 갖고 있을 것들은 더해요.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매도 가능증권은 그게 얼마짜리가 됐건 더해요. 다. 그 원칙이니까. 얘만 방금과 같은 이유로 빼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해. 왜냐면 오늘 샀다가 바로 내일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유일한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00번대의 비용을 쓰는 것도 얘가 유일하게 얘만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볼게요. 이제 취득했을 때 어렵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 그냥 공정가치로 돈 주고 적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취득할 때 관련된 부대 원가 생기면 비용 처리하는 거 900번대 쓰시는 거 조심하시고 이거 이후로 나머지 자산은 다 더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을 하고 나면 이게 채무증권과 같은 사채 같으면 이자를 받을 것이고 주식 같으면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자,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사채 투자했던 이자 주더래. 이자 수익 저금이 되고. 주식에 투자했더니 현금 배당 주더래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금 수익이야.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에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채나 국공채 등의 채무증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얻게 됩니다. 자, 배당에는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보세요. 주식 투자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배당이 현금으로 주는 현금 배당이 있고 상대방 회사가 장사 잘 돼서 돈 주는데 돈으로 줘. 그런데 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줘요. 주식 배당이라고 해요. 주식 배당.
자, 현금으로 받았을 때 쓰는 이름이 왼쪽에 현금 적고 배당금 수익이고요. 주식 배당을 주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원래 한 주였죠. 보유 주식 수가 한 주였는데 한 주를 더 주더래. 그럼 두 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그 이유는 바로 설명할게요.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이자 보유 기간 중에 액면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 수익으로,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말은 다 몰라도 돼. 그냥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적혀있는 가운데 긴 글씨는 기간 중에 액면이자 상당액을 요걸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모르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부터 다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1년 동안 다 갖고 있었으면 뭐 만기 매년 말에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다 이자잖아. 근데 내가 사이에 중간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인 나로 바뀔 수도 있죠. 그날 근데 돈을 여기서 다 받는다고 이게 다 내 거는 아니지. 응?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영업활동과 상관이 없으니까 영업의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합니다. 이제 쉬운 얘기 할게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야. 그걸로 끝이면 돼.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단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교부한 거래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나의 투자자의 몫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보유 주식의 수량과 단가의 변동만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한 주를 샀는데 한 주 갖고 있어요. 저 회사가 한 주씩 나눠주더래.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당 한 주씩. 그러면 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단가가 이제 나누기 1을 하면 주당 단가가 5,000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다 팔 때 또는 기말 평가할 때 평가 손익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내가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주식이 딱 4주 있더라 이렇게. 예를 들면 피자를 하나 샀는데 애들이 피자를 달래요. 아들이 4시야. 그럼 딱 쪼개주면 되지. 근데 애들이 이렇게 주려고 그랬더니 2개씩 달래요. 그럼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피자는 하나인데 개수만 늘어나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본편을 배우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편을 보시면 자본 전체 중에 제일 밑에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주식배당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돈을 뜯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뜯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는 변동이 없고, 즉 피자판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쪽에 있는 개수를 하나씩 먹을 거를 2개 이렇게 쪼개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유는 투자 회사에 대한 몫이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개수만 잘게 쪼개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자 수익에서 뭐 보유 기간 중에 액면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냥 무시하시고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사례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 2,000원이 확정이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자, 투자했더니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온다잖아요. 보통예금 2,000원 들어왔죠. 뭐 받았니?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 받았죠. 그러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LG전자 사채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 8,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찍혀요. 보통예금 8,000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이걸 끝이야. 더 이상 알 거 없고. 그 다음에 롯데전자의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2주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배당을 받아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식 배당 받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냐. 액면가 5,000원짜리?
우리 액면으로 적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정가치로 적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공정가치를 알려줘. 6,000원짜리래. 그럼 6,000원짜리 두 주, 12,000원 이렇게 해갖고 배당금 수익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회계 처리하지 않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기는 곤란하겠죠. 왜? 몰라갖고 안 풀면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1번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씩에 삽니다. 액면은 필요 없는 정보죠. 매입 수수료 포함해서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단기 매매증권 15,000원짜리 100주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얘가 유일하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5,000원. 이 회사가 주식을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될 수가 없겠죠. 대변에 모두 몰아가지고 보통 예금에서 나가네요.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 한 주당 2만원씩의 100주를 삽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만원씩 100주 200만원 그리고 매입가액의 1%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쪽에 1% 2만원 묶어서 모두 다 대변의 현금으로 그리고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죠. 이런 말이 없어도 영업의 비용 쓰셔야 돼요.